오늘 우리가 갈 곳은 조선시대의 국가 이념이었던 유교의 예와 효의 상징물과 같은 종묘입니다. 종묘는 한자를 풀어보면 마루종, 사당묘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묘는 사당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사당으로 이곳에 모신 분들은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공간입니다. 유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유교의 핵심 정신인 인, 의, 예, 지, 신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 조선을 건국한 성리학자들에게 종묘는 예와 효, 나아가 충을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왕실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와 효의 실천과 본보기와 같은 공간으로서 종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양의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도 조상에 대한 예의 공간이 있습니다. 조선은 조선 건국과 함께 시작되어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의 중심에 왕실의 공간으로 살아있는 왕의 영역인 궁을 중심으로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 즉 좌묘우사의 구조로 조선의 뿌리와 같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조실록에도 보면 종묘는 왕실의 조종이 되는 신위를 봉안하여 효경을 높이는 곳이고 궁궐은 국가의 존엄성을 백성에게 보이는 정교를 펴는 곳이며 성곽은 안팎을 험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는 곳이니 이들을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종묘가 조선 초기 아주 중요한 핵심 공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읽는다라고 하는데 종묘는 조선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종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봉산 자락 끝에 자리 잡은 종묘는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연결되어 북궐이라 불렸던 경복궁의 동쪽에 자리 잡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종묘 창배를 위해 궁에서 종묘 앞에 오면 가장 먼저 있는 어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정은 왕의 행차가 종묘 참배를 위해 이르렀을 때 왕에게 바치기 위해 사용했던 우물이라 하여 어정 혹은 왕에게 바치는 물을 담은 우물이라 해서 어수우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의 우물은 오늘날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서울시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우물은 백성들에게 아주 유용한 식수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종묘에는 하마비와 외대문이 있는데 이 하마비는 대소인원계하마라고 쓰여 있는 비석으로 조선 태종 13년 1413년에 처음으로 목판에 나라의 중요한 건물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말이나 가마에서 내리라는 의미를 가진 표말입니다. 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라는 말에서 궁 앞에서는 임금님은 가마나 말에서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종묘의 하마비 앞에서는 임금의 가마나 말도 타고 오시던 임금님도 이곳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종묘가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따지고 보면 왕의 조상들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가마나 말에서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저기에 보이는 곳이 종묘의 외대문입니다. 외대문은 모두 3개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종 3년에 만들어진 종묘의궤와 영조 17년에 만들어진 종묘의궤 속록에 의하면 저곳을 외대문으로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종묘의 정문을 지금 현재 우리는 공식적으로 외대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대문을 들어가서 종묘를 가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망묘루와 연못입니다. 망묘루라고 하는 것은 볼망자 사당묘자입니다. 사당을 본다는 곳인데 이 사당을 본다는 것은 왕이 제례를 모시러 왔을 때 조상이 계신 정전의 사당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공간이 바로 망묘루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망묘루 앞에는 이 종묘에서 가장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을 보게 되면 연못의 모양이 바깥은 네모처럼 생겼고 안은 둥근 하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을 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천원지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원지방의
의미를 가진 이 연못은 종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궐에도 있고 여러 곳에도 있지만 이 종묘의 천연지방의 의미를 가진 연못에는 보통 궁궐에는 연못 주 안에 소나무를 심는데 종묘의 연못 안 하늘을 의미하는 곳에는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향나무는 나중에 종묘 제례를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조상의 혼을 불러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향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자, 저곳은 바로 향대청이라고 하는 곳인데 종묘 제례는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사를 모실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과 축과 패인데 이 향과 축과 패를 보관하던 곳이 바로 향대청이라고 하는 곳으로 종묘 제례가 있기 전 왕은 미리 향과 축과 패를 먼저 종묘에다가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이곳에서 종묘 제례를 모시기 전에 이 향축패를 향대청에서 잘 보관을 했다가 종묘 제례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곳입니다. 자, 어숙실로 가겠습니다. 어숙실은 보통 제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종묘 제례를 모실 때는 왕과 왕세자 그리고 신하 중에서 가장 으뜸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모두 제관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왕과 왕세자가 이 종묘의 제례를 모실 때 그곳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이곳이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숙실은 들어가면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정면으로 보이는 북쪽에 왕의 공간인 어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세자가 머물 수 있는 세자제실이 있고 서쪽에는 왕이 목욕을 하고 간단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목욕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어숙실의 서쪽 문을 통해서 제사를 모시러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가다 보면 전사청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저곳은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사청은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부엌과 같은 곳인데 종묘의 전사청은 여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들을 남자들이 준비했다라고 보면 될 수 있겠고요. 종묘제례 음식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거의 63가지에 이릅니다. 이러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바로 전사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청 앞에 보면은 돌로 된 판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방석처럼 생겼는데요. 이곳은 희생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종묘 제례를 모실 때는 소, 양, 돼지 이 세 개의 동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세 마리의 동물의 건강과 상태를 검사하는 곳으로 바로 그곳 희생단에서 소, 양, 돼지가 건강한지 제례에 사용될 수 있는 고기인지를 검사를 해서 바로 이 음식 소, 양, 돼지를 잡아서 종묘 제례에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 동물을 잡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겠죠. 그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제정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 제정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담으로 이렇게 막아서 그곳을 잘 보관하고 그 다음 잘 보호했던 곳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종묘의 정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종묘의 가장 중심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보게 되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아주 긴 지붕을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긴 지붕은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붕 안에 19개의 신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종묘의 중심 공간으로 서쪽 제일 첫 번째 방,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곳인데 제일 첫 번째 방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고황제의 방입니다. 이곳에는 신주가 3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제일 왼쪽 방향으로 따졌을 때 동쪽과 서쪽으로 따지자면 서쪽,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헌덕왕후,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이렇게 신주를 모신 곳으로 이렇게 신주를 모신 왕의 방이 바로 감실이라고 하고 이 감실이 현재 종묘의 정전에는 모두 19개가 있습니다. 이 19개에 총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19개의 방에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는 것은 왕은 19분이 계시지만 그 왕과 함께 모셔진 왕비의 신주가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셔져 있는 종묘의 정전에서 지내는 제사를 우리는 종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다 해서 종묘대제라고 하며 또는 종묘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설이나 추석에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보고 싶었겠지만 설이나 추석이 아니라 종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의 마지막 나빌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그 나머지 나라에 큰 행사가 있거나 왕이 결혼식을 하거나 왕세자 책봉을 했거나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왕과 왕세자가 와서 이곳의 조상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번의 제례를 모셨기 때문에 이 제례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종묘제례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혼을 불러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향과 술을 이용해서 왕을 불러내리는, 맞아들이는 영신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불러들였으니 그들에게 많은 폐물을 드리는 전폐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진찬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왕에게 먼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종헌 이렇게 술을 모두 대접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모두 드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철변두, 음식을 덮어드립니다. 뚜껑을 모두 덮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곳에 이제 모든 잔치가 끝났으니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송신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송신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후손들이 조상에게 바쳤던 축과 폐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망묘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모두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망묘례 이것을 마지막으로 총 9번의 절차를 거쳐서 종묘제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조선시대의 첫 번째 태조 임금님부터 조선의 마지막 19번째 방에 계신 순종 임금님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절차를 우리는 종묘제례, 종묘대제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정전인데 정전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전의 지붕은 길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지붕 아래에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각자의 방에 우리는 신씨를 두고서 그곳에 신주를 모시는 곳입니다. 기둥을 보면 궁궐과 마찬가지로 둥근 기둥으로 되어 있지만 궁궐과는 다른 점이 궁궐은 여러 가지 색깔, 5색깔을 기본으로 해서 단청이 되어 있지만 정전의 기둥은 단청, 색깔이 여러 개가 없고 붉은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의 건물에서 내려와서 보면 아주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에는 돌이 모두 깔려 있습니다. 이 돌을 우리는 얇을박 돌석이라고 해서 박석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박석이라고 하는 곳은 임금님이 계신 곳에만 깔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임금님이 계신 궁, 돌아가신 다음에 오실 수 있는 종묘, 그 다음 신을 모시고 혼을 모시고 무덤을 만들어 놓은 릉, 이 세 곳에만 우리가 박석을 깔 수 있습니다. 그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박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넓게 깔려 있는 박석 가운데에 까맣게 길이 나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신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정전의 건축물을 보았을 때 정전의 건물을 사이에 두고 마당에 깔려 있는 박석 사이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월대, 하월대 그 가운데 계단이 3개가 있고요. 제일 가운데 계단에 신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신로 끝을 따라가다 보면 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문을 우리는 종묘 정전의 남문이라고 하고 이 남문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임금님도 올 수 없는 곳이죠. 돌아가셔야 하면 이곳으로 남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을 사이에 두고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동쪽 문은 제사를 모시는 임금과 세자와 영의정, 이 신관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 남문은 이 종묘정전의 주인이신 왕과 왕비의 신주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 서쪽에도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곳은 종묘제례를 지낼 때는 음악과 춤이 곁들여지는데 그 음악과 춤을 할 수 있는 악공들이 들어오는 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묘는 조선의 태조 임금님부터 조선의 마지막 27대 순종 임금님까지 조선의 모든 왕들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 조선 왕실의 유교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의식이 진행이 되는 곳으로 나라의 뿌리가 되는 정통성이 담긴 곳이 바로 이 종묘가 되겠습니다. 종묘의 정전에 왕이 계신다면 왕과 함께 나라 일을 했던 신하들이 있겠지요. 그 신하들 또한 죽어서까지 왕을 모시는 공간에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그곳이 공신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공신당의 건물을 보게 되면 종묘의 정전과는 한 단계 낮은, 건물의 위치로 보았을 때도 좀 더 낮은 단계, 당연히 신분적인 위계 질서가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종묘의 정전이 있고 그 아래 공신당이 있습니다. 이 공신당에는 현재 83위의 신하들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이곳에서는 신하들의 가문의 후손들이 와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묘 제례를 모실 때 정전에서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신당에도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자, 그 옆으로 또 보게 되면 칠사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왕실과 백성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속신앙인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관련된 생활의 운영과 관련된 7신을 모신 공간이다 해서 칠사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민간신앙,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유교 정신이 모두 다 포함된 공간으로서 가장 중심 건물인 종묘는 이 우리가 본 신실이 되어 있는 정전, 공신당, 칠사당이 중심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예감 혹은 망묘위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제례에 사용한 충문과 선물로 드린 패를 태우는 공간으로 신을 보내는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망묘례 공간입니다. 이곳을 나가서 우리는 종묘의 정전과 가장 똑같이 닮아있는 또 하나의 별묘인 영령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령전이라고 하는 곳은 1421년 세종 때 별묘로 지어서 왕실의 조상과 후손이 편안하라는 의미를 가진 곳으로 이름을 영령전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도 조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당에 이렇게 사대조를 모신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조상들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사대조를 제외한 앞으로 밀려서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한 곳에다가 묻게 되지만 사대조를 모시는 것은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에 태조의 사대조에 해당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 네 분을 모시기 위한 네 칸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위해서 여분으로 2칸을 지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더 확장되어 6칸, 지금 현재는 16칸의 규모를 가진 공간이 바로 정전 종묘 옆에 있는 영령전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종묘의 가장 중심 공간인 정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거나 아니면 살아계실 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왕으로 그 지위가 상승된, 이것을 우리는 추존이라고 하는데 추존된 왕이 있을 경우에 왕과 왕비의 신주를 바로 이곳 영령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묘에서는 가장 중심 공간인 정전이 있다면 그 옆에 태조 이성계의 사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 다음 나머지는 두 번째 임금님 정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추존된 왕의 왕비의 신주들을 모신 공간이 바로 이 영령전에 모셔져 있는데, 건축물을 딱 보았을 때 영령전의 건축물을 보면 우리가 사대조, 그 나머지 추존된 왕과 왕비, 짧은 기간 동안 재위했었던 왕과 왕비의 신실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령전의 4개의 건물은 태조 이승계의 사대조로 그 지붕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종묘의 영령전을 보고 바깥으로 나오면 악공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묘 제례가 있을 때 음악과 춤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종묘 제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공간,
바로 악공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를 나오다 보면 조선의 유교 정신, 조선의 왕과 왕비, 조선의 정통성을 가진 이 건물들 외에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공민왕 신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공민왕 신당에는 공민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의 영정과 그 다음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하는 준마도가 이 공민왕 신당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의 업적과 제사를 모시기 위한 공간으로 태조가 종묘를 지을 때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태조가 공민왕의 영정을 마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공민왕의 신하였습니다. 고려의 신하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민왕이 가장 총애했던 신하이기도 하고 공민왕과 함께 고려의 개혁 정신을 다시 이끌었던 신하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마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이 공민왕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고 할지라도 공민왕은 태조 이성계에게는 영원한 태조 이성계의 왕인 것이죠. 자, 그분의 영정을 모시는 것은 그닥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을 정하고 1394년에 이곳으로 와서 종묘를 짓기 시작했을 때 어디선가 공민왕의 영정이 나라와 떨어졌다라는 일화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백성들과 새롭게 세운 조선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곳으로 이 공민왕 신당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선의 예와 효를 볼 수 있었던 종묘, 왕실의 사당에서 역사의 흐름과 시간의 연속성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종묘는 왕실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조선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유교의 현실적인 실체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았던 곳으로 조상들의 내세관 또한 엿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묘에서 지내는 종묘 제례, 함께 어우러지는 종묘 제례악, 절제된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깊은 울림, 종묘의 건축물에 녹아있는 조선의 정치와 사회와 신념 등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적 상징성을 이 공간에서 모두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대 목조 건축물인 종묘는 한국사에서 조선을 모두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선의 태조 건국 왕 이성계부터 조선의 마지막 조선의 17대 왕 순종까지 왕과 왕비의 영혼이 계신 집, 이곳을 우리가 종묘라고 했고 이곳을 와서 제사를 모실 때마다 우리는 종묘에서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